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차는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죠. 생각보다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변한 점들이 많으니까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 함께 보시죠. 자, 디자인 먼저 살펴볼까요? 이 모델 Y 주니퍼로 거듭나면서 생각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예전의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델 3에다가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늘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이번에 모델 Y 주니퍼로 바뀌면서는 드디어 모델 Y만의 자기만의 색깔을 좀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램프를 쭉 둘러놓으면서 차가 더 넓어 보이는 것도 있는데 램프가 사라지다 보니까 차가 또 한결 낮아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이즈는 훨씬 더 커졌는데 전반적으로 더 컴팩트한 차처럼 느껴져요. 이거 되게 신기하죠. 사실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는 이 위쪽에 철판 같은 거 성형을 이렇게까지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램프 디자인 완전히 바꾸고 그 위에 있는 철판 커버의 디자인까지 바꿨다는 거, 이거는 테슬라 말고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변화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램프가 데일라이트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본격적인 헤드램프는 이 아래쪽으로 옮겨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기술력 자랑도 되는 게 뭐냐면요, 안에 광원이 한 개 들어가 있어요. 되게 얇게 뽑혀있잖아요. 근데 충분한 광량을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테슬라가 가진 기술력을 자랑하는 부분이겠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졌고 아래쪽에 닙 같은 거 이렇게 살포시 넣어놓으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매력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옆모습 봐야 돼. 일단 한 번에 눈에 띄는 거는 휠 디자인 같은 것들이 좀 보이는데, 지금 제가 갖고 온 차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런치 에디션이라서 이 20인치 휠을 끼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에서 가장 예쁜 휠 모양 같아요. 가장 단순하지만 예쁜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가 신겨져 있네요. SUV 버전으로요. 그러니까 무거운 차체 무게에도 사이드월이 단단해가지고 조금 더 잘 달릴 수 있다. 좀 더 튼튼하게 차체를 받들어주는 타이어를 끼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전기차 전용이라서 사운드 업소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달릴 때 노면 소음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게 해줘요. 자, 그리고 뒷모습이 진짜로 백미인데, 와, 뒷모습이 진짜 기가 막힌다. 이번에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는 이 뒷모습 변화가 정말 핵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자동차에다가 이런 조명을 넣을 생각을 했는지 정말 신기한데, 이 뒤쪽에 간접 조명을 넣어놨잖아요. 요즘에 한창 면발광 램프를 넣으면서 양쪽을 이어놓는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넣는 게 디자인 추세였는데, 이렇게 테슬라는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간접 조명을 쏴줌으로써 은은하게 빛을 보여주는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물 같은 거 만들 때 간접 조명이 더 비싸고 더 고급스럽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자동차 회사들은 이 간접 조명을 쓸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약간 테슬라는 생각하는 게 뭔가 다르긴 한가 봐요. 그리고 제가 갖고 온 거는 듀얼 모터 배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런 로고 같은 것들이 요즘에 테슬라가 막 미는 것 같은데, 뭔가 빛으로 이렇게 확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는 로고도 붙여놨습니다. 여기는 브레이크 등, 여기는 노란색 깜빡이가 들어오는 부분이네요. 이번에는 모델 Y 주니퍼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뭐 이거는 지금 화이트 패키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전부 다 가죽이 정말 새하얀 가죽으로 둘러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시트는 이렇게 순백의 화이트를 넣어놨지만 앞에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마감을 해준다는 거. 이제 다분히 그동안의 자동차 회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들이 테슬라에도 녹아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대시보드 같은 것들은 검은색으로 해놔야지 위쪽 유리창에 반사되는 게 없어가지고 앞에 시야에 방해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 점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이렇게 밝은 색깔 패널을 둘러놓긴 했는데, 이 부분이 앞에 막상 봤을 땐 시야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설계를 해놓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디자인 기조는 기존과 똑같은데 묘하게 더 세련미가 묻어납니다. 이런 통풍구 같은 것들도 디자인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조금 뭔가 더 메탈릭한 느낌도 나고, 괜히 심플한데 뭔가 첨단 느낌도 묻어나고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커다란 15인치 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테슬라가 써오던 그런 화면들이기 때문에 크게 거리낌이 없고, 앞에 스티어링 휠도 여전히
딱 잡았을 때 이 테슬라 스티어링 디자인은 기가 막히겠습니다. 깔끔하면서도 잡았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돌리는 맛도 있고 이렇게 구성을 잘해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모델 Y 주니퍼로 오면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모델 3 하이랜드를 탈 때 깜빡이가 여기로 들어갔던 거는 정말 불호였어요. 돌리면서 깜빡이를 조작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깜빡이 양옆에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헷갈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깜빡이 레버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거 만지는 느낌도 좋고 이렇게까지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 느낌들이 납니다. 그리고 실내 소재감 같은 것들도 이제 칭찬을 좀 하고 싶은데, 대시보드를 둘러놓은 가죽 같은 느낌들도 상당히 좋고, 시트는 인조 가죽이 확실합니다. 테슬라의 인조 가죽은 정말 폭신폭신하고 정말 부드러워가지고 이 앉아있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에 만져지는 거의 모든 부분들은 가죽 느낌으로 둘러놨고, 아래쪽은 보들보들한 느낌으로 다 마감을 해놔가지고 천장도 되게 푹신푹신한 천을 덧대놔가지고 상당히 보기도 좋고 실용적이고 전반적으로 만족감이 높은 실내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엔 2열 공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2열 공간 넘어와가지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공간 측면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예전에 모델 Y 처음 나왔을 때 2열 앉았을 때 머리가 닿았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때 머리가 안 닿는 거, 이게 차체의 사이즈 자체가 변한 건 없거든요. 그냥 단순히 페이스리프트니까. 근데 머리 공간이 안 닿는 거, 이거 하나로 되게 쾌적함이 남다르게 느껴지는 변화로 다가오는데, 이게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시트를 약간 낮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쾌적함이 더 증가했다. 뭐 앉아있는 자세에 옹색함 없이 그런 쾌적함을 만들어냈다는 거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뒷자리의 소재감 같은 것들도 고스란히 앞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점은 이제 모델 3 하이랜드에서도 봤던 디스플레이가 2열에도 들어와 있는데, 이게 모델 3 때는 정말 아래쪽으로 붙어 있었고 되게 뭔가 보기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어가지고 써먹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 모델 Y 주니퍼로 와서는 진짜 본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위치에 디스플레이를 달아놔가지고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디스플레이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 여기 있는 공조장치를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 감각도 상당히 좋아요. 바람이 나오는 방향 같은 것들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음악 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앞에서 틀어놓은 음악을 여기서 같이 미러링 해가지고 볼 수 있다든지, 진짜 선명하고 예쁘네.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 다 볼 수 있어요. 화질이 너무 선명하니까 이거 볼만 나겠다. 되게 괜찮죠? 되게 괜찮고 터치감도 좋고 굉장히 빠르고 해가지고 문제없이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게임 기능도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옆에 앉은 애들이랑 뭔가 이렇게 게임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델 Y만큼 자녀를 위해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넣어놓은 차가 또 없다는 거, 이거 되게 큰 장점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바닥은 되게 평평하게 돼 있어가지고 가운데 좌석까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것 봐, 머리 안 닿는다니까. 이번에 확실히 좋았습니다. 자, 저는 이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차를 좀 본격적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저는 지금 와인딩 도로에 바로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이 차를 처음 탈 때 느껴지는 감각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답게 쾌적한 느낌은 딱 느껴지긴 하는데, 제가 이 모델 Y 컨셉트가 뭔지 약간 모호하게 느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운전할 때 느껴지는 감각들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 스포티한 감각들을 많이 추구하는 세팅으로 해놨는데, 지금 이 앉아있는, 운전할 때 느껴지는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조금 애매해요. 테슬라가 언제나 이걸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 이 의자가 너무 벤치에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일단 이 방석 길이도 너무 짧고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 보통 이 스포티한 성향과 맞닿으려면은 좀 더 바닥에 눌러앉고 다리는 조금 더 뻗은 자세에서 가속 페달을 밟게 하는 게 운전하기가 더 안정감이 느껴지고 편안한데, 지금 모델 Y를 탈 때는 너무 벤치에 앉아 있는 것 같다, 너무 큰 SUV를 타는 그런 느낌이다. 뭐 그런 점들을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잘 만든 차라는 인식은 들게 만드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 이게 듀얼 모터 구성이라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터는 여기 앞뒤 차축에 총 모터 2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318kW의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마력으로 환산하게 됐을 때는 514마력 정도를 발휘하게 되는 건데, 야, 514마력. 말이 쉬워서 514마력이지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출력이냐면요,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긴장하세요. 둥. 우와. 테슬라가 언제나 이래요. 출력을 너무 높게 잡아놔. 그래서 듀얼 모터로 갔을 때는 일반적인 분들이 약간 당황할 수 있을 정도의 출력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출력이고 514마력? 감히 일반적인 차만 누렸을 때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정도의 출력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게 수치적으로도 딱 드러나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뿅! 와, 등에 완전히 밀착되고 있어. 이 정도의 가속력을 보여주려면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3초면 됩니다. 이게 요즘에 4초가 너무 쉬워져서 그런 건지 여전히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4.3초의 정지가속 성능은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예요.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의 감각 자체도 굉장히 무르익어 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 테슬라도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는 회사예요. 초창기 때는 분명히 이 파워트레인 감각에서도 약간 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 모델 Y 주니퍼까지 와서는 전기 모터지만 토크밴드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듯한 자연스러운 출력 감각을 만들어내주고 있고요. 그런 감각은 속도가 좀 붙어있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지그시 더 밟고 있더라도 이런 감각들이 굉장히 일반 내연기관과 비슷하게 편안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고, 이런 감각들 때문에 어색함을 느껴서 멀미가 날 일도 없을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의 세팅이 지금 이 파워트레인 감각을 약간 억제할 수가 있어요. 출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일상 영역에서는 컴포트로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솔직히 너무 답답하게 느껴져. 실제 체감되는 출력 감각이 한 250마력, 300마력 밖에 안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차의 성능을 본격적으로 잘 느끼면서, 그렇게 컨트롤하기 어렵지도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스포츠 모드에 놓고 주행하시기를 조금 더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내가 뭔가 추월을 한다거나 주변에 차들이 뭔가 시비를 걸어,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으니까. 이래야 고출력 타는 차의 그런 맛들을 느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쯤에서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건 테슬라만의 문제예요. 테슬라만 희한하게 이 회생제동을 끌 수 없게 강제로 막아놨습니다. 이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회생제동을 완전히 끌 수 없다는 거는 단점이에요. 분명히 단점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 전 리프레시 버전에서는 이 회생제동이 좀 과도하게 들어왔습니다. 거의 원페달 드라이빙 수준의 회생제동 양이었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주니퍼로 와서는 회생제동의 양을 조금은 조절할 수 있게 해놓으면서 이렇게 가속 페달을 훅 떼더라도 회생제동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거.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엔진 브레이크 정도의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끌 수 없게 조정해 놓은 거는 약간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하체 감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 과속 방지턱 넘는 거, 이것 먼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보세요. 야, 대박이다. 진짜 개과천선이야. 드디어 테슬라가 탈 수 있는 정도의 하체 세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리프레시 버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체가 도저히 약간 일상적인 영역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서는 탈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점점점 좋아지긴 했어요. 최초의 테슬라는 분명히 너무 단단해가지고 이게 도로를 너무 읽으면서 달리는데, 노면은 너무 타는데 불편함을 분명히 느끼겠는데, 이런 감각이었다면은 그게 리프레시 버전에서는 약간 더 부드러워졌고, 지금 이 주니퍼 단계로 와서는 이제는 진짜 세팅을 잘한 정도의 하체 세팅으로 거듭났습니다. 테슬라가 아무래도 이제 신생 자동차 회사고, 이 하체 세팅에서는 자동차 회사들이 많은 노하우들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점점점 발전하는 게 극적으로 티가 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탄탄한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돌렸을 때 롤링이 거의 생기지 않는 탄탄한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런 노면의 요철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또 적절하게 잘 걸러주고요. 그리고 또 너울 치는 도로를 갔을 때 차랑 사람이 너무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적절하게
이 댐핑을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과속방지 턱을 넘었을 때도 그 충격이 예전처럼 너무 노골적으로 들이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간격을 잘 맞췄다는 게 뭐냐면은 통통 튀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스포츠 주행을 할 때도 노면을 잘 움켜쥐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노면을 약간 놔버리는 지경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것들도 극복을 해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달려보겠습니다. 뿅! 차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하체를 약간은 풀어놓은 이런 상황에서도 유지가 된다는 거는 이제 하체 세팅하는 데 있어가지고 노하우가 많이 올라왔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잘 돌아나가고요. 이 돌아나가는 와중에 요철들을 맞이해도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는 차를 조금 더 몰아붙일 수 있는 안정감을 운전자한테 전해준다는 거죠. 제가 이런 스포츠 주행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자동차라는 거는 특히 이렇게 대중들한테 팔아야 되는 차들은요, 여러분, 안정감이 기본이 돼야 돼요. 스포츠 주행에서 운전 재미를 느낀다는 거는 안정감이 바탕이 돼야지만 느낄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테슬라가 이 안정감보다는 정말 노골적으로 잘 달리는 수치적인 측면에서만 잘 달림을 얘기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에 와서는 이제 달리는 운전 재미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게 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재밌다. 이렇게 와인딩 조금 더 재미있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안정감이 있으니까 조금 더 피치를 돌려보자고요. 여기서 연속되는 코너. 와, 대박이다. 이게 진짜 짜릿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손끝으로 전해오는 이 손맛이 진짜 예술인데, 테슬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난히 스티어링 휠의 기어비가 촘촘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격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스티어링 휠 이 림 자체의 둘레도 작은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여놓다 보니까 차가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반응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아까 시트 포지션이 아쉽다고 얘기했던 거는, 이런 스티어링 휠 기어비를 가지고 있는 건 스포츠카밖에 없단 말이에요. 테슬라의 전반적인 이 파워트레인 세팅, 즉각적으로 튀어나가는 거, 고출력, 그리고 이렇게 스티어링 휠로 예민하게 묶어놓은 이런 감각들, 그리고 하체가 탄탄하게 맞춰주면서 차가 한 덩어리처럼 움직여지는 이런 감각들이 어우러지는데, 시트 포지션이 너무 큰 차처럼, 트럭처럼 앉아있게 된다는 거죠. 아, 이것만 좀 더 나아졌으면 진짜 스포츠카 타는 느낌 제대로 왔을 텐데. 아, 이제 와인딩 도로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일상적인 시골길 달리고 있을 때, 앞에 보이세요? 지금 누더기 길이에요. 승차가 안 좋은 차로 왔을 때는 뭐 터벅터벅거리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지. 이제 테슬라를 타면서 이런 길을 와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영역까지 넘어왔네요. 아, 진짜 장족의 발전입니다. 이 하체 감각이 테슬라의 가장 큰 허들이자 단점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세팅을 바꿔주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만족감이 크게 오르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스펙들을 이제 뒷받침하는 거는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일 텐데, 여기서는 약간 맹점이 좀 있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 듀얼 모터 버전이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용량도 81.6kWh의 용량이 들어가면서 주행 가는 거리를 476km를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조금도 뭐 리튬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크게 아쉬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래 스탠다드 버전으로 내려갔을 때는 LFP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용량 도 줄어들고 주행 가는 거리도 400km로 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약간 여러모로 아쉬워질 법해요. 아무리 이 가격 자체가 5,299만 원으로 입문 가격이 설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기차로서의 전반적인 스펙이나 아니면 테슬라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논하기에는 약간 아쉬움이 들어간다는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테슬라 모델 Y를 사려고 그런다면은 이 듀얼 모터를 사야 될 텐데, 그때는 가격이 훌쩍 올라갑니다. 현재 기준에서 6,300만 원대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 모델 Y가 본격적으로 맞붙어야 되는 경쟁자는 뭐 현대 아이오닉 5 정도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대 아이오닉 5와 이 상품성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편의 장비 측면에서도 현대 아이오닉5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도 자체도 현대 아이오닉5가 더 넓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테슬라가 이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뭔가 좀 더 미래의 차를 탄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리고 테슬라가 주는 그 브랜드 이미지들이 있다는 점들을 제외하면은 큰 이점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요. 저도 사실 이 브랜드 로고가 주는 감성이라는 거를 포기하지
타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 테슬라 브랜드가 주는 감성을 조금 더 취할 것 같긴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 하체 감각이 너무 괴랄해가지고 그 감성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많았다면은 지금에 와서는 그런 걸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거는 이번에 주니퍼 버전으로 오면서 아주 큰 장점으로 발휘를 할 것 같네요. 저희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야, 의외로 이번에 하체감이 달라지고 이 와인딩 제대로 탈 수 있는 거 잘 만들어진 차다 진짜.